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기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뜨거운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산을 님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함에 우라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전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운 말아리 돌이 되어 쌓였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도움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시가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대,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쑤여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엔 더 강한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더미와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와 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크레물린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져 넘어진 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나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내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조국을 위해선 이 몸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희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67번째 맞이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비목을 불렀고 그 다음에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를 낭송을 하였습니다. 비목은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입니다. 이 비목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비목은 나무로 된 비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64년도에 한명희 작사 한명희란 분이 1964년 7사단 수색 소대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복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속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돌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 십자가, 나무가 하나 꽂아 있고 그 위에 철모가 찌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하고서 얼마나 처연한 이제 슬픔과 감정이 복받쳐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로 썼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방송국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그 장일남 작곡자에게 이거를 이제 보여줬더니 장일남 님이 여기에 시에다가 제목 그 곡을 붙였는데 그대로 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비목이라고 했고 1969년에 가곡을 발표했는데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교수는 엄정인 교수나 서울대학교 박윤수 교수가 이것을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려졌죠. 애창이 됐죠. 평화읍댐에 가면 평화읍댐에 가면은 비목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철모 쓴 나무 십자가에다가 그 비목 노래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화천댐과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비목에 철모가 그려진 것을 봤어요. 한 3, 4년쯤 되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모윤숙은 1910년에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990년 80세에 사망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화여전 문과를 나와서 이제 문학활동가, 정치활동, 외교, 또 뭐 여성운동, 또 교육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분이죠. 그래서 1940년도 당시에는 그 이제 일제 저항시인 조선의 딸이라는 것을 쓰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그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그래요. 끌려가서 많은 이제 협박과 뭐 해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많은 문학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친일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도병을 격려하는 연설문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방될 때까지 그 친일을 칭송하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도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학 작품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옥비녀, 뭐 빛나는 지역, 뭐 지평선에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레느예가로 유명하잖아요. 레느예가 문학의 그러니까 장편 산문집으로 나온 거, 그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것은 이렇게 긴 그 시입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좀 길어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학적 재능과 공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나라 예술원회원으로 1990년도에는 금관문화훈장 그 친일과 관계없이 많이 그때 나갔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비가 비가 이제 좀 내렸는데 충분히 내리지를 못하고 여기는 좀 찔끔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내려야 좋은데 땅은 적셨지만 충분히 해갈하거나 무슨 모내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산성비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산성비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낭만을 밀어낸 산성비,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비를 막 맞고 다녔어요. 사람들 비 맞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죠. 그리고 막 어떤 면으로서는 막 낭만스러운 그런 기분으로 비를 맞으면서 막 다닌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뭐 노래도 많이 나왔죠. 비를 맞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빛 속의 여인이라든지 뭐 비의 탱고라든지 비의 나그네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불러지게 됐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산성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산성비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 pH가 5 이하로 되는 비를 말합니다. 5 이하로 되는 비를. 독일어는 발트스테르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림 파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성비가 산림을 파괴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pH,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0에서 14까지 있는데요. 중성 물은 물이 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성인 순수한 물은 농도가 pH 7이에요. 7. 그래서 그것을 염기성
또는 알카리성이라고 하죠. 알카리성. 그러니까 중성용액이 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성용액이 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보다 낮으면 숫자가 낮으면 산성이라고 그러고 7보다 높으면 알카리성이라고 하는 라고 말을 합니다. 산성비는 주로 이제 화산 활동 등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의 산업 활동이라든지 생활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화산 활동에서 분출하는 앙상가스가 대기와 혼합해서 빗물을 타고 내리는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베스비오 화산 폭발 있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이탈리아의 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서기 79년 8월 21일 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화석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이제 화산재가 최고 그 7m까지 이렇게 쌓였답니다. 그래서 15,000명의 시민이 사망을 한 대사건이죠.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폼페이는 그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나 별장으로 쓰였던 것인데요. 그 외에 그 활화산인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산, 생화산, 활화산 그러죠. 지금도 그 분화구 활동을 하는 화산들도 있고 또 쉬고 있는 휴화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980년 5월 18일은 미국 헬렌즈 화산이라는 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약 40만 톤의 앙상가스가 배출됐죠.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거 산성비가 내리겠죠. 이거 대기 중에 기류 이렇게 수증기 합해가지고요. 뉴질랜드의 북섬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로모 화산이라든지 카와이젠 화산이라든지 또 코스타리카 포아제 화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후지산 화산 막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후지산과 우리나라 백두산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뿜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화산이랍니다. 그래서 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뭐 전체 대한민국 땅 전체가 그 위해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대기에 머물다가 빗물과 섞여서 산성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어떤가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작용을 하게 되죠. 분해작용할 때 나오는 유기산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것이 또 산성비입니다. 이게 이제 산성비가 된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몇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 중국에서 불어올 때 그 바람 속에 중금속이 타고 섞여 오잖아요. 그 황사 속에. 그래서 그 황사와 연기와 안개가 혼화돼 가지고 비와 눈으로 지표면에 내릴 때 그때도 산성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산업활동이나 인간의 생활에 의해서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그 나오는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그 기체가 수증기와 함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와 수증기와 함께 결합해서 비로 떨어지는데 이 비는 pH 5.6 이하의 강한 산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비를 산성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비의 피해 상황으로는 산성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호수나 하천으로 흘러들고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겠죠.
수소 이온도가 낮아지면 산성도가 증가되고 또 그러면 수중생물들이 또 플랑크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 산호초는 어종의 45%의 그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산성된 그 바닷물이 백화 현상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이것도 또한 어류들을 절멸하게 되게 됩니다. 산성비는 또한 알루미늄을 용해시켜버리는데요. 그 용해된 알루미늄 성분이 고기의 그 호흡하는 걸 방해하게 하고 고기의 그 생식기에 붙어가지고 번식을 중지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어류의 번식을 제한시키는 거죠. 산성비는 산화파가 심화된 지난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산성은 또한 그 건강에도 지장을 주는데 산성비는 심장과 폐기능 같은 것도 저하시키고 또 시력 또 눈 그 산성비가 만약에 눈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시력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의 파괴라든지 또 노인성 치매의 발생률을 높이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10여 년 전만 해도 북유럽 그 10여 년 전부터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 호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 살고 있는 연어나 농어 같은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그 산성비에 의해서 생육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어간 거죠. 죽어가서 이것이 죽음의 호수로 변해간다고 그렇게 일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작물 피해인데요. 자연히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가 되죠. 푸석푸석하고 영양이 없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옥하다는 말을 많이 지금은 비옥하다는 말 참 쓰기가 민망스럽죠. 지금 토양이. 그래서 산성화가 만약에 그 토양의 산성화가 어느 한계점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지만 만약에 어느 임계점을 초과해버리면 급속히 그 다음에 그 산성화가 진행을 되면 그야말로 농작물마저도 해먹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어느 임계점까지는 괜찮게 있다가 그 이상을 초과되면 급격히 그렇게 그 나쁜 악화되는 현상, 그렇게 되는 현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비는 이제 잎사귀의 그 공기 구멍이라든지 뭐 그 기공 같은 걸 손상을 시켜가지고 그 강압성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식물을 잎을 말라 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우선 죽게 돼요. 산성비에 의해서 이 미생물들 죽게 되죠. 아까 말하는 무슨 뭐 지렁이라든지 아까 뭐 곰팡이라든지 박테리아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죽게 돼서 분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그 푸수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멈추고 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렁이가 있는 땅이 비옥하고 그러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년, 12년 전만 해도 그 아주 살림이 건강하고 아주 푸르고 제가 한 12년 전 대체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정도에 보면은 너무 살림이 너무 욕심날 정도로 정말 카나다 같은데 좀 좋은데 지금은 그 살림의 면적이 한 50% 정도가 노랗게 뜨고
말라 죽어가고 그 산성비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식량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량이 변화 농작물 수확에도 영향이 아주 이제 크기 때문에 산성비에 대한 대비, 산성비에 대비한 농작물을 가꾸고 인류의 식량 문제에 수급을 위해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피해로는요, 산성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건축물 있잖아요. 아주 그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동상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문화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문화재, 또 그 다음에 섬유 제품, 그러니까 옷천 그런 것도 그 퇴색돼 버리죠. 비를 맞고 그러면 퇴색되고, 그래서 각종 구조물의 그 훼손이라든지 또 부식이 되게 됩니다. 산성비 피해는 어느 한 곳에 구간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는 기류를 타고 이동을 하죠. 공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한 곳이라든지 한 나라에든지 구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동해서 확산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라든지 다툼의 여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다행으로 평균 수소이온 농도가 pH 4.8입니다. 그래서 약산성인 편입니다. pH 7이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성 알칼리성. 그런데 여기에 이제 pH 4.8이니까 약산성인 편이죠. 계절별로 조금 그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틀리는데요. 봄철에는 산성도가 pH 5.8에서 중류수보다 약간 낮은 약알칼리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겨울철에는 또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포도주와 같은 정도의 수소이온 농도가 3.6 정도, 3.6 정도의 강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 산성이 높은 이유는 보일러나 난방기구 등에서 석탄을 쓰거나 또 거기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방출되죠. 겨울에는 난방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공기와 합해서 땅으로 이제 눈이나 비로 내리게 되죠. 그래서 봄철보다는 겨울이 오히려 산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눈을 우리가 먹고 막 우리가 눈을 이렇게 먹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산성도가 좀 높다. 그러니까 청정한 곳에서 가면 괜찮은데 산업화 공장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비를 맞아야 될 입장이라면 비가 내리고 난 후에 20-30분 후에 좀 있다가 비를 맞는 게 좋습니다. 비가 대기를 충분히 공기 중도 이렇게 충분히 씻어내린 다음에 푹 맞아요. 쏟아지는 비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아도, 그래도 맞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비 오자마자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성비를 줄이는 방법은 온난화 예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같은 것을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대중교통, 매연가스가 많이 배출하는 그 자동차에서 매연가스가 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청정한 에너지로 바꾸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정화작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온난화의 예방과 마찬가지로 산성비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벌써 6월에 둘째 주가 됐어요. 어느새 들어왔다 하니까 벌써 둘째 주네요. 근데 그렇지만 초순이지만은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세월이 늦게 가고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6월에는 장마철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장마철이 장마가 되면서 폭우가 내려서 그야말로 수해가 나는 일은 없이, 다만 충분히 좀 비가 내려서 머내기도 하고, 또 지하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강과 호수라든지 저수지에도 충분히 물이 좀 넘실대고, 그래서 식수를 공급받는 것에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이 다 갔고 6월은 여름으로 접어들겠죠. 이제 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기로 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